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티케입니다. 이수비 없구나요. 이수비 없네요. 저희 채널의 최대 위기 시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디스크 병원을 엊그제 바로 퇴원을 하자마자 지금 촬영장 온 건데 그 사이에 그 이수네 그 딸이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신에 간만에 굉장히 초심으로 돌아간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회장님하고 둘이 앉아 있어서 회장님하고 촬영하는 거 되게 오랜만입니다. 자, 그러면 복귀하고 첫 번째 리뷰 촬영은 뭘로 할까 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걸 진지게 내보냈어야 되는데 못 내보냈습니다. 마크 레빈슨 넘버 5909. 마크 레빈슨이라는 브랜드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요. 저희 스튜디오의 메인 앰프가 마크 레빈슨 넘버 27이에요. 마크 레빈슨 제품 중에 빈티지 모델이기는 한데 굉장히 사운드가 좋아서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크 레빈슨 사운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상위급으로 치고 좋아하시는 사운드인데요. 이제 가격이 비싸서 문제죠. 마크 레빈슨에서 헤드폰을 낸다고 했을 때 사실 좀 의외이기는 했어요. 이게 마크 레빈슨의 최초의 헤드폰일 뿐더러 아니 아날로그에 전통 있는 회사가 최초의 헤드폰을 내는데 노이즈 캔슬링 무선 헤드폰을 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구성이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삼성 밑에 하만 있고 하만 밑에 마크 레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삼성의 계열사가 되어서 저는 이 제품을 삼성닷컴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회장님 근데 이게 120만 원이에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그쵸.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120만 원이라고 해서 제가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저는 다행히도 삼성닷컴에 우리 그 핸드폰, 자급제 핸드폰 살 때 그 적립되어 있는 삼성닷컴 포인트가 엄청 많더라고. 몇십만 원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조금 한 80 몇만 원 정도 가격에 샀습니다. 사실 80 몇만 원도 비싸. 근데 많이 할인되는데요. 그걸 할인이라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쌓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아무튼 120만 원의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모험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무리 마크 레빈슨이라고 해도 첫 번째 헤드폰이잖아. 1세대 제품을 120만 요건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극찬을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구매하신 분들이 마크 레빈슨이 역시 뭐 블루투스 헤드폰에 뭐 끝판왕을 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연 이제 끝판왕일까? 제품에 대한 뭐 스펙상 설명이나 이런 거는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죠 뭐. LDAC 지원하고요. 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제품이 디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엄청 많이 갈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옛날 디자인 같은데요. 저는 이제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은 별로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필적하는 가격이 그 뱅앤올슨의 H95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것도 100만 원이 넘어. 근데 B&O는 항상 디자인은 훌륭하잖아. 비싼 돈을 주고 사도 뭔가 럭셔리한 기분이 든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마크 레빈슨의 이 제품은 비싼 느낌은 좀 아닌 것 같아. 재질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디자인이 어떤 사람은 무슨 뭐 게이밍 헤드폰이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전 약간 쿨러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약간 좀 그런 PC 계열의 그런 감성이 아닌가? 사실 120만 원 정도의 디자인 만족도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박스 내용물은 파우치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파우치도 근데 역시 그렇게 막 럭셔리한 만족감 이런 걸 주는 거랑 거리가 멀어요. 원래 마크 레빈슨이 디자인이 막 멋지고 럭셔리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기는 해. 좀 투박하고 좀 그렇죠. 이렇게 중간에 케이블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포켓이 하나 있고요. 충전 케이블 그리고 특이하게 USB to 3.5mm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걸로 이제 유선 연결을 해서도 들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유선 연결 케이블은 긴 걸 하나 또 같이 줍니다. 그래서 짧은 유선 연결 케이블, 충전 케이블, 그리고 긴 유선 연결 케이블 3가지가 들어있어요. 내용물 심플합니다. 끝! 원래 마크 레빈슨이 라이트 유저를 타겟으로 한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컨슈머 제품의 이제 패키지 구성 이런 거는 이게 뭐 잘 신경 쓰고 그러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고요. 원래 마크 레빈슨 앰프들이 다 1000만 원 넘고 막 이러거든. 그래서 조금 의외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면 이게 하만 그룹 안에는 이어폰 헤드폰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마크 레빈슨의 브랜드로 낸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은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만 타겟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튜닝할 때 레퍼런스로 삼는 하만 타겟 그래프가 하만 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마크 레빈슨 헤드폰도 그 튜닝을 따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조금 했습니다. 뭐 헤드밴드나 패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만져보
보는 재질감으로는 고급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디자인이 조금 호불호가 갈릴 뿐이지 저는 이제 재질 자체는 고급스럽다라고는 느껴요. 버튼도 심플하네요. 볼륨 버튼, 플레이 스톱 버튼, 그리고 ANC 조절 버튼, 파워 버튼 그 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컵에 들어간 이 펄 들어간 유광 재질 있잖아요. 이게 조금 철진한 느낌을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게 또 빨간색이 있거든? 지금도 그 빨간색이 굉장히 튀는데요. 거슬려요? 빨간색이 시그니처 색상인가? 아니, 그렇진 않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파워를 켜고 폰에 연결을 하면 마크 레빈슨 앱이 있습니다. 헤드폰 앱에 들어가면 헤드폰 인식이 됐고요. 세팅 들어가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을 조작하는 부분, 그리고 베이스를 조작하는 부분, 그리고 자동 꺼짐 타이머 부분, 그리고 이제 착탈 센서 있습니다. 끝이에요. 어플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노이즈 캔슬링 부분 보시면 노이즈 캔슬링 하이, 어댑티브, 로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노이즈 캔슬링을 하이로 켠다고 해도 이제 워낙 요즘 우리가 뭐 소니, 보스 이런 거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 캔슬링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가죽 패드 장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을 켜지 않아도 차음이 꽤 되는 건 있거든? 거기에 약간 조금 더 더해주는 기분? 노이즈 캔슬링 파워가 좋다라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고역대 소리는 거의 그냥 뚫고 들어와.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저역 부분에 막 웅웅대는 그런 막 엔진 소리나 이런 게 좀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걸러주는 데에는 이 기능도 충분히 유용하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이제 120만 원짜리니까 대단한 노캔 성능을 기대해야 되겠다 이러시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노캔 성능에 집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어팟 맥스나 그런 거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제 마크 레빈슨 음향 전문 회사의 헤드폰을 산 거니까 노캔은 보너스라고 생각하시고 음질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캔은 또 문제도 있어. 심지어 노캔을 키면 소리의 톤이 좀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노캔을 끄고 쓰시는 걸 더 권해드리고는 싶습니다. 왜냐하면 노캔 꺼도 꽤 차음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그 정도로 만족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베이스 조절 부분인데 베이스 조절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뜨길래 커스텀 EQ라도 주나 했는데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뉴트럴 모드, 인핸스드 모드, 베이스를 증폭한 모드, 그리고 어테누에이티드 모드, 이렇게 베이스를 깎은 모드 세 가지만 있습니다. 그림을 별로 줄 필요가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들고요. 타이머는 30분, 1시간, 3시간 그리고 아예 타이머 작동하지 않는 네버 모드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디폴트는 30분으로 해놨는데 30분도 사실 길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이거 켜놓고 30분 동안 떠나 있으면 당연히 꺼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분 단위로 세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1시간, 3시간 세팅이 굳이 필요할까? 잘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제 무선 헤드폰 같은 경우는 거치보다 휴대의 목적이 좀 더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세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게 1세대 제품의 한계인가? 그런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착용샷은 어때요? 진짜 평범한데요. 조금 두께가 있네. 아주 있다고 하긴 또 그런데요. 뭐 심한 건 아닌데 이게 야외에 그렇게 차고 나가고 싶게 생긴 디자인은 아니긴 해. 최대 약점이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랜만에 추천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추천곡은 이지라이프 베니의 OTT. 한번 들어보실래요 혹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너무 소리가 뭔가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지직거린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약간 이 OTT라는 곡 자체가 텍스처들이 조금 거칠게 들어있는 그런 부분은 있긴 합니다. 근데 더 센 거 같아요. 이 헤드폰이. 근데 오히려 그건 장점이에요. 텍스처들을 디테일을 되게 잘 살려주는 거는 장점입니다. 근데 제가 왜 들어봐 달라고 그랬냐면 지금 제가 회장님한테 틀어드린 볼륨이 이 헤드폰의 최대 볼륨이에요. 저는 진짜 크게 듣잖아요 원래. 근데 회장님은 그렇게 크게 안 들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도. 지금 좀 크다 정도로 느꼈어요. 별로 안 컸죠? 저는 완전히 성에 차지 않습니다. 최대 볼륨으로도 전혀 이렇게 막 박력 있게 들을 수는 없는 그 정도의 볼륨입니다. 볼륨에 대해서 아쉽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을 제 기준에 맞출 수는 없어요. 저는 원래 진짜 크게 듣는 편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다른 블루투스 헤드폰들하고 비교해도 최대 볼륨은 좀 아쉽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거보다 조금 크게 세팅을 할 수 있었을 거거든 분명히. 굉장히 사운드가 여유롭게 나오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제한을 걸어버렸을까? 이게 유럽 제품이었다고 하면은 사실 이해가 되는데
한국인데 마크레비스는 미국 회사야.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 이게 유럽의 블루투스 헤드폰 기준은 볼륨이 한 요 정도에 맞추게는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좀 아쉬움을 느끼거든요. 혹시 전 세계에 한 가지 모델로 팔아야 돼서 유럽 기준으로 낮춰서 잡았나? 그럴 수도 있나? 근데 이거를 평소에 볼륨 크게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실망할 만한 그런 볼륨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볼륨 외에 나머지 부분은 좀 아까도 제가 들으면서 노이즈 캔슬링을 껐다 켰다 해봤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을 켜는 순간 저역이 조금 날아가는, 가벼워지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은 음악 감상할 때는 절대적으로 끄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소리가 이제 붕 떠. 그것 때문에 조금 불만감이 있어요. 그러면 노이즈 캔슬링을 끈 상태는 어떻냐면 꽤 플랫한 사운드가 납니다. 저는 하만 타겟 기준으로 잡지 않았을까 의심을 했잖아요. 근데 하만 타겟 기준보다 저음을 살짝 뺀 것 같은 느낌의 소리를 냅니다. 굉장히 플랫하다, 그냥 중립적이다, 그런 느낌의 소리를 내요.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그냥 일반적인 컨슈머 타겟의 블루투스 헤드폰들, 최근에 나온 것들하고 비교를 하자면 저음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인 하이파이 헤드폰들 사운드 기준으로 보자고 하면 이 정도가 그냥 적당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고, 정 아쉽다고 하면 그 베이스 부스트를 좀 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이스 부스트를 켜시더라도 그렇게 막 엄청난 부스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베이스 부스트 켜는 정도에서 만족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크레비스는 5909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좀 담백한 밸런스, 그리고 그 가운데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친 텍스처 같은 것들을 되게 생생하게 잘 들려준다. 이게 LDAC 성능 덕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디테일을 잘 들려준다라는 게 이 5909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 곡 더 들어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사실 OTT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밸런스나 그 텍스처를 들려주느냐 이런 거를 들어보고 싶어서 들어본 거긴 한데, 이 남자 보컬하고 여자 보컬 간의 그 밸런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어떤 막 강조점이 있다던가 이렇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하이파이 사운드를 들을 때 그냥 디테일 잘 들리고 되게 중립적이다. 제가 마크레빈슨을 좋아하는 이유도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착색이 그렇게 있는 편이 아니고 되게 담백하게 들려줘요. 그리고 밀도 있고 힘있게, 담백하고 밀도 있고 힘있다라는 인상이 제가 기억하는 마크레빈슨의 사운드인데, 그런 지점에서는 이 헤드폰에서도 그런 부분은 되게 잘 살려준 것 같아서 아주 흡족합니다. 물론 이제 볼륨이 좀 더 컸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자, 그럼 다른 한 곡은 매그놀리아 팍의 Don't Be Racist라는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수비 없어서 제가 그냥 락으로 골라봤어요. 이수비였다면 이런 거 하나 골라오지 않았을까? 근데 여전히 이 락을 들으니까 더 아쉬운데? 볼륨이 안 나오는 게 계속 아쉬움이 있어요. 밸런스 좋고 디테일 좋은데 그거를 이 볼륨이 자꾸 발목 잡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혹시 마크레빈슨 앰프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마크레빈슨 앰프가 그 표기되어 있는 와트 수에 비해서 출력이 되게 좋아요. 스피커 진짜 빵빵 잘 울립니다. 저희 포칼 소프라 넘버 3 울리는 마크레빈슨 앰프가 200W짜리거든요. 200W 표기되어 있는 앰프들은 대부분 저거 울리기 힘들어요. 근데 아주 만족스러운 수준의 볼륨으로 잘 울리고 있습니다. 회장님도 들어보셨잖아요. 볼륨 아쉽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헤드폰은 왜 이럴까? 블루투스 앰프 성능의 뭐 한계라든가 뭐 그런 걸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이 Don't Be Racist 곡을 듣다 보면 볼륨을 최대한 끌어다 쓰고, 이 트랙도 다이나믹이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다이나믹의 최대치였을 것 같기는 한데, 막 이렇게 스네어를 딱딱 때릴 때 이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맛이 전혀 나진 않습니다. 좀 아쉽네. 그리고 지금 Don't Be Racist 곡을 들었을 때 이 마크레빈슨의 저음을 살짝 뺀 튜닝이 고음을 되게 선명하게 들려주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 근데 이 곡도 하이를 굉장히 부스팅한 믹스거든요. 뭐 발음이라든가 이런 걸 아마 잘 들리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올렸을 거야. 근데 이런 형태의 보컬 믹스가 K-팝이나 이런 데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찌르는 듯하게 나온다라고 느끼실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K-팝 계열의 믹스가 여러분들의 귀를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밸런스로 믹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게 뭐 자극적으로 들린다고 해서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취향이 있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는 요것보다는 저역을 좀 더 보태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저역을 보태주다 보면 고역에 찌르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덜하게 들리는 그런 좀 인지적인 현상이 일어나요. 우리가 되게 매운 거 먹을 때 단 걸 좀 먹어가지고 그 희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운 거 먹다가 쿨피스 먹다가 매운 거 먹다가 쿨피스 먹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양념 센 그런 걸 먹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저역을 조금 강조해 놓은 사운드로 듣게 되면 고역이 센 것도 어느 정도 용서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믹스의 트렌드나 기기의 트렌드들이 저역을 살짝 강조해 놓은 걸 듣는 바람에 물론 현대인의 귀를 망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의 트렌드, 이게 트렌디라는 게 항상 이제 건강에 좋고 이런 거랑은 거리가 멀잖아요. 이게 맛집 음식들이 다 건강에 좋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저역을 좀 강조해 놓은 게 요즘의 트렌드고, 그리고 고역을 또 강조하는 게 요즘 그 K-팝 같은 자극적인 팝 믹스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굉장히 여러분의 귀를 괴롭히고 있는 건데, 지금 마크 레빈슨 같은 경우는 그런 튜닝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역을 강조한 믹스들에 대해서는 조금 피로하게 들리는 게 느껴질 수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귀를 더 찌른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느낌상 고역이 좀 더 찌르는 듯하게 들리는데 라고 느낄 수는 있겠다 하는 좀 염려스러운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요, 이제 특히 K-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기본 튜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겠고요. 그리고 지금 듣다 보니까 계속 제가 그 볼륨에 대한 아쉬움을 느껴서 유선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연결을 하면 좀 이 아쉬움을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 자, 요거 고바 골드 요걸 연결하면 볼륨이 아쉬울 순 없겠죠. 이게 80만원짜리 꼬다리예요. 너무 비싼 것 같아. 잃어버리면 어떻게 이런 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 훔쳐가기 좋게 생겨. 또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죠. 우리 같은 환자들한테만 좋은 물건이지. 이게 18K 도금인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on't be racist. 듣는 김에 아까 OTT 곡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톤이 크게 달라지진 않네요. 물론 이제 IFI 고바의 착색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블루투스 앰프로 들었을 때하고 살짝 다른 건 있지만 크게 인상이 바뀌는 기분은 아니고요. 근데 볼륨을 지금 충분히 키워서 다시 들었거든요. 더 애매해진 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정가 기준으로 생각을 하자면 120만 원짜리 헤드폰인 거잖아. 아까도 계속 나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 최상위권의 음질을 들려주는 거는 맞아. 근데 이거 아래로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슈어, 소니, 보스 그런 것들이 플래그십이잖아. 그리고 그런 것들의 가격이 비싸봤자 50만 원대 뭐 이렇게 가잖아요. 물론 이제 뱅앤올스는 논외로 치고 대충 여러분들이 예산 한 5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기존의 최상위급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를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보다 이게 음질이 더 낫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어. 근데 2배 이상 가격이 뛰어버리잖아. 그 정도 가격의 갭 차이를 보여줄 만큼의 성능은 난 아닌 것 같아. 물론 나는 얼마를 더 내든지 상관없어. 나는 끝판왕이 무조건 좋다. 그러면 2배 이상 가격 주고 넘어가도 되는데 가성비라는 거를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절대 추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특히나 유선 연결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유선 연결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유선 헤드폰들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안 되지만 그렇게 높은 평가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100만 원 언더의 유선 헤드폰 중에 이거보다 좋은 소리를 내는 헤드폰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블루투스 모듈을 단다든가. 지금 제가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것 중에 하이파이맨 R10D 같은 헤드폰 있잖아요. 블루투스 모듈 포함해서 이거 정도 가격에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걸 블루투스 헤드폰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도 블루투스로 쓸 수는 있으니까 같은 선상에 놓고 보자면 당연히 그쪽을 훨씬 추천해야 되는 게 이제 저희 채널의 입장이에요. 저희 채널은 그 일반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그 희한한 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좋아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희 채널 입장에서는 당연히 R10D 사야지 그 돈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한 구석에 계속 찜찜함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이제 제 값을 다 주고 샀다기보다 포인트로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를 하긴 했는데 정리하자면 제 생각에는 이거 할인 언젠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동안 왜 AKG나 그 같은 하만그룹의 제품들이 굉장히 파격적인 할인들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마크 레빈슨 5909도 그런 좀 파격적인 할인을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슈어 에이오닉 50 가격 정도에 근접하는 그런 가격으로 나간다고 하면은 완전 강추할 거예요. 그만큼 더 나은 소리를 들려준다라고 평가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가격이 뛰는 것만큼의 만족감을 못 주고, 그리고 유선 연결에서도 유선 연결은 일단 볼륨의 아쉬움이 해결된 상태에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좋은 음질에 볼륨이 커졌으니까 만족감이 와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는 또 않아. 다이나믹이 제가 여기서 볼륨을 올려준다고 해서 더 막 다이나믹한 소리를 들려주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볼륨만 조금 커졌네? 이 느낌이었어요. 특히 제가 볼륨의 아쉬움을 더 크게 느꼈던 돈비 레이시스트 곡을 들을 때는 볼륨을 키웠는데 더 자극적인 부분이 더 강조가 되는 바람에 이거는 좀 유선 헤드폰 기준에서의 그런 막 좀 여유로운 사운드라던가 그런 거를 기대하시기도 어려운 것 같아. 그냥 아까 블루투스 최대 볼륨이 이 마크레비스 5909에서 만족할 수 있는 최상의 음질인 것 같아요. 그 정도 유사한 볼륨에서는 유선과 무선의 음질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러면 무선 헤드폰으로서는 음질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정도의 느낌인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좀 더 나은 가성비 추천은 좋은 유선 헤드폰에 무선 모듈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쓰는 게 좀 더 만족도는 높지 않을까, 같은 돈을 쓴 상황에서라면.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정가 기준으로 얘기해요. 제가 약 한 30만 원 정도 더 싸게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았나?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유명 브랜드라던가 오디오 전문 브랜드가 만들었다고 하면 일단은 알아서 잘 만들었겠지, 좋게 만들었겠지라는 그 기대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크 레빈슨 5909를 듣고 뭐 볼륨이 아쉽다든가 뭐 음질에서 나는 이제 고역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이렇게 느끼셨다고 해도 내기가 잘못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가감없이 얘기하자면 가격만큼의 돈값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가격 평가라는 게 이제 상대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돈이면 더 좋은 거를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아쉽다라고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 가장 좋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능이 좋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평가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마크 레빈슨의 이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다. 나는 마크 레빈슨이라는 요 마크만으로도 만족한다. 그러면은 그 돈을 지불하시는 걸 제가 말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여기에 이제 루이비통 이런 게 붙었으면 이거보다 뭐 훨씬 비싸게 한 300만 원에 팔아도 사람들이 좀 받아들여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크 레빈슨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디오쟁이들 입장에서는 마크 레빈슨은 루이비통, 샤넬 뭐 그런 거나 마찬가지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장각인 헤드폰이기는 한데 그래도 항상 이제 들으면서는 아쉬움을 느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블루투스 헤드폰이니까 마지막으로 통화 테스트나 하고 끝낼까요? 유선 연결하니까 자동으로 파워 꺼지는구나. 다시 켜줘야 되네. 네, 여보세요. 네, 형님. 몸은 좀 괜찮아졌어? 제가 아침에 조금 증상이 있어가지고, 확진 났어? 네, 확진이래요. 이런. 그래. 통화 테스트 하려고 전화 걸었어. 아, 그래요? 어. 아, 통화 테스트로 코로나 네. 확진이 됐습니다. 네. 아, 목소리라도 출연해 주신 이수님. 지금 통화 음질 어때?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지금 괜찮아요. 네. 통화 음질 괜찮아? 네. 마크 레빈슨 헤드폰으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아, 헤드폰으로요? 네. 오, 그런 거 안 쓰고 전화기로 전화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마이크는 괜찮은 거 넣었나 보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 아, 그래요? 어. 마크 레빈슨 어떡해. 그러니까 이수비랑 저랑 마크 레빈슨 둘 다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 엄청 좋아하죠. 팬이죠. 다 좋은데 최대 볼륨이 안 나와. 최대 볼륨이 안 나와요? 기별도 안 가. 기별도 안 갈 정도예요? 심지어 회장님이 최대 볼륨으로 들을 정도예요. 뭐 말 다 했죠, 그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음질을 위해서 굉장히 네. 보수적으로 레벨을 잡은 것 같아. 그 음질 자체는 그럼 좋아요? 그 음질 자체는 괜찮은데 볼륨을 못 키우니까 깝깝한 거죠. 좀 문제가 있구나. 뭐 그냥 이제 조용한 곡, 잔잔한 곡 들으실 분들한테만 추천해야 되겠어요. 네. 근데 이거 통화 품질할 때 그 노이즈 캔슬링은 없나요? 통화 노캔이요? 잠깐만. 자, 지금은 카페 노이즈를 최대 볼륨으로 켜고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조금 아주 좋다고 말하기 좀 힘들겠네요. 노이즈가 막 들어와?
네, 노이즈가 이제 많이 들어오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오나요? 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정도여가지고 네. 통화할 때 뭐 불편하거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정도는 아닌데 네네. 요새 그 헤드폰들 통화 음질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워낙 뭐 좋아졌으니까. 네, 그래서 다른 것들 대비해서 얘가 좀 좋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 같아요. 주변 노이즈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장치가 없는 것 네, 같다.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그랬을까? 앰프는 잘 만드는데 아직 마이크를 잘 만드는 게 아니어서. 야씨 120만 원인데 아, 어떻게 아, 슬퍼요. 마크 레빈슨의 팬심으로 샀다고 생각할래요. 애도를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격리 되겠네? 오늘부터 네, 일주일 하... 전. 그래도 아프진 않나 봐. 아니 지금 약간 이 몸살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야 빨리 진통제 먹고 쉬어라 그럼. 알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빠이빠이. 예, 통화음질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노이즈를 별로 걸러주지 못하는, 하지만 마이크 자체의 성능은 괜찮았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1세대 모델이네요. 아무래도 처음 만들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또 최초의 헤드폰이라는데 또 기념품적인 좀 의의가 있다고 하면 되지 않냐? 그걸 빨리 팔고 뱅앤올슨을 삽시다. 요거 팔고 뱅앤올슨 살까요? 제 주변 디자이너들이 그거 좀 사보라고. 진즉에 말 좀 해주지. 그거 이쁜데. 비싸서 안 샀죠? 얘를 당근에 올리고 뱅앤올슨을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장님은 이제 많은 그 오디오 소비에 굉장히 부정적이십니다. 많은 분들도 집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아내린다 녹아내